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인들 DNA를 다 불러봤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잡히게 된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자,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가야상의 손톱이랑 그 몸에는 그 범인으로 보이는 것에 DNA가 있었어, 그쵸? 그래서 경시청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찰들이 근방에 있는 2,000명의 사람의 DNA를 검사했어. 2,000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2,000명을 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좀 처음에 한 1,500명, 1,000명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2,000명까지 된 거야. 그 지인들을 조사하고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조사를 하다가 이걸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라고 해서 2,000명까지 가게 된 거야. 이주를 대상을 넓힌 게 뭐였냐면, 자,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건 직후에 행방을 갑자기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두 용의자가 된 거는 아니었어.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토쿠라 용의자가 사건 직후에 이사를 가게 된 것을 알게 돼서 경찰들이 가가지고 죄송한데 DNA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DNA를 착출한 거지. 자, 그 DNA를 요구한 게 2월 달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몇 개월이 지난 2월 달이었던 거지. 근데 이 토쿠라상의 이 DNA가 딱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잡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현장 부근에 방범 카메라가 적고 목격자도 되게 부족했어. 그리고 목격자가 증언한 그 사람들의 DNA 제출했지만 맞지 않았어.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잡히게 된 게 정말 천운이었던 거지. 자, 사건 발생 200일 만에 용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사건 전날 아침까지 이 용의자가 후쿠시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실은 얘가 뭔가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그러니까 본가로 간 거야. 그녀를 죽이고 나서 이제 도쿄를 떠나고 후쿠시마를 갔는데 후쿠시마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도쿄 키타쿠 오우지까지 온 뒤에 그 다음에 오우지에서 전철로 도쿄 나카노쿠 우리 동네까지 온 거예요. 또다시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 자, 이미 나카노 아파트에서 지 본가로 갔으면서 왜 심야에 다시 이 나카노쿠까지 와가지고 밤에 그 근처를 배회했던 것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 그래, 이 남자 취미가 빠찡코라고 했고 저희 동네에 빠찡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동네엔 빠찡코 되게 다 많아. 그래서 얘가 빠찡코를 하러 와가지고 빠찡코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주변에서 밥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말이 된 거지. 그리고 사실은 사건 당일도 그녀를 죽인 그날도 그가 동네에 있는 빠찡코에 간 거야. 동네에 있는 빠찡코에서 나오다가 밥을 먹고 그냥 지나다니는데 타마타마 우연히 그 카가야 씨를 보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녀를 쫓아간 거야.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녀와 그의 집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야. 그녀와 그의 집에서 거리가 대략 300m밖에 되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토쿠라 씨가 근무했던 그 부동산 중개회사, 영업했던 그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그녀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그 선술집 있지. 거기에서도 거리가 도보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그 카가야상 집이랑 이 토쿠라 집이랑도 300m. 그리고 그 카가야상이 아르바이트 했던 그 선술집이랑 그가 일했던 부동산 중개업, 여기서도 도보로 3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 일하는 데가 두 개 다 가까웠던 거야. 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라고 했던 술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을까? 그래,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무 동네가 가까우니까 걸어서 3분인데 그래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카가야씨가 이 용의자, 이 토쿠라를 얼굴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가 일방적으로 그 카가야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해되기 전에 그 카가야씨가 하면서 난데 왜 라고 했던 그 대사에서 그 주민이 들었다고 했잖아. 난데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도 카가야씨도 이 남자의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왔어. 자, 드디어 토쿠라가 입을 엽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자, 2015년 8월 5일 오전 1시 토쿠라 용의자가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카가야씨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몰래 미행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미행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안에 무언가가 막 이렇게 끌어올랐대. 그러고 나서 그녀의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거야. 그래서 리사 씨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카가야 리사 씨한테 이렇게 말을 건 거야. 저기요, 죄송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밤 1시에 모르는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우리 집 앞 뒤쪽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면서 저기요 라고 했어. 우리 집 건물 안까지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그래서 여자가 놀랬던 거지. 그래서 놀랬는데 이 남자가 저기 저 라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라인 좀 공유해요. 라인을 공유하자고 그녀의 집 방문 앞에서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이러면서 말을 건 거야. 그래서 그녀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여자애가 소리 지르고 이럴까봐 이 남자도 같이 따라 들어간 거야.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간 거야. 같이. 그래서 그녀가 으아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야. 모르는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으아 하려고 할 때 그녀의 입을 막아버린 거야. 소리를 안 나게. 그리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거지. 그녀가 넘어지면서 뒤를 다친 거고, 그리고 남자애가 그 여자의 입을 막게 얼굴을 때린 거야. 그러면서 그녀의 입안에 피가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선풍기 코드, 아무거 잡히는 거, 여름이었으니까 선풍기 코드를 그녀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야. 왜 죽였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소리 지를까봐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럼 소리 질렀을 거고 소란을 떨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라고 말을 했대.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조사해서 이 토쿠라 용의자가 현장 주변에 감시 카메라에 찍혔냐 안 찍혔냐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검은 티셔츠에 이 모자 있죠. 이 모자를 누가 쓰고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대 이외에도 여러 보안 카메라에 이 남자가 찍혔던 게 확인됐어. 그런데 이 카가야씨의 휴대폰 전화에 토쿠라의 그 용의자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둘이 친한 관계도 전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면이 있다고 뭐 해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녀가 왜라고 한 것은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 집에 쳐들어갔고 갑자기 나를 죽이니까 그 여자 입에서 왜 너 이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데 라고 말하는 걸 밑에 있는 사람이 들었던 걸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그 경시청은 토쿠라 용의자가 사실은 그녀를 애초부터 노리고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연히 그녀를 보았고 우연히 그녀를 타겟으로 삼았다 라면서 당시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이 토쿠라가 말하기를, 토쿠라 타카히로가 제가 그녀 죽인 다음에 시체 닦았는데 시체 닦은 다음에 도망쳤는데 라고 말을 했대. 시체를 닦았대. 뭘로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15일 날에 그가 잡히고 15일에 그렇게 진술을 한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안 닦고 나갔을까? 그래서 그녀가 만약에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런 다음에 토쿠라 타카히로가 카가야씨 집에서 가방이랑 그냥 토드백이랑 그다음에 뭐 이불이랑 이불 시트, 담요 이런 거 다 훔쳐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네, 제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택 맨션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버렸어요. 라고 말해. 버려버렸대.
근데 쓰레기가 이미 처분됐는지 이 남자가 잡힌 다음에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경시청이 왜 얘가 이걸 다 가져갔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문이 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실은 방에는 지문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다 닦고 나간 것 같아. 그리고 손잡이에서도 당연히 지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얘가 문을 열고 이렇게 지가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문이 없었는데 이게 왜 또 경찰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게 카가야씨 집이잖아. 그럼 우리 집인데 내가 맨날 이 현관문을 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녀의 지문도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현관문 손잡이에 그녀의 지문도 묻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마 범인이 지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런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뭐 담요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간 것이다. 뭐 지문이 묻어 있거나 자신의 뭔가 체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다라고 경찰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그가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짰으면 뭐 장갑도 뭔가 꼈을 거고 뭔가 모자에 얼굴도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뭘 썼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갑도 끼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거 보면은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같다라는 게 경찰들이 생각했던 가능성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리모컨을 왜 가져갔냐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리모컨이고 나발이고 그냥 걔가 만졌던 것들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처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래야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런 성격을 보면 그가 굉장히 좀 치밀하고 세밀하고 좀 신경질적인 약간 뭔가 예민한 약간 그런 성격도 약간 엿볼 수 있죠. 자, DNA가 남아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였으면 왜 입이랑 가슴에 있는 침을 닦지 않았을까도 되게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담요나 이불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가져갔을까? 이건 내가 상상한 건 냄새 때문이었는데 아마 그녀의 시체를 보고 나서 자위를 한 걸 수도 있어. 자위를 해서 그 자신의 남자의 체액이 정액이라는 이런 부분이 그 여자의 침대나 옷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버린 게 아닐까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집으로 한 말도 그거야. 그냥 내가 만진 물건이 그 집에 있으면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목을 졸랐던 그 코드는 어딨나? 그랬더니 아, 그거 선풍기 코드? 그것도 그냥 잘라 버렸죠. 내 지문이 묻어있는데. 라면서 그 코드 모양의 그 목 조른 것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모컨 사건과 연관이 궁금한 거지. 그쵸? 리모컨은 왜 훔쳐간 건가 대체? 다른 카가야 씨가 살해되기 2주 전에도 다른 토쿠라 씨가 얘가 살고 있던 1층에 사는 여성의 방에서 리모컨이 없어진 거야. 아까는 얘가 범인인지 몰랐으니까 그 카가야 씨가 살고 있던 한 400m 떨어진 정도의 그 어떤 여성의 집에서 리모컨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난당한 사건의 그 집이 얘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여자의 방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리모컨이 도난당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남자애가 에어컨 리모컨에 대해서는 뭐랬냐면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리모컨을 가져갔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시트나 이불 같은 거 가지고 왔을 때 딸려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라고 진술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얘를 죽일 생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뭔가 약간 이상한 충동에 겪어서 들어간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자는 욕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왜냐면 그가 바로 압박을 하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욕실에 있는 물은 얘가 받아놓은 건가? 그렇잖아. 욕실에 있는 물은 얘가 받아놓은 거겠지. 왜냐면 그녀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얘가 말을 걸었고 얘가 놀라 들어가는데 얘가 따라 들어가서 죽여버렸으니까 욕조에 물 받을 시간이 없었겠지. 그런데 이 새끼가 지금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가 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악마가 보여요. 악마가 어서 당장 다시 할게요. 이 남자가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정신병력으로. 그러면서 이 남자가 검찰 그 잡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악마가 보여요. 악마가 저한테 말해요. 빨리 그녀를 죽여버리라고. 당장 그녀를 처치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죽였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카가야시의 옷을 왜 벗겼냐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여자 카가야시가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은 게 아니야. 이 남자애가 벗긴 거야. 그래서 옷을 왜 벗겼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다시 숨을 쉴 것 같아서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하지마! 라고 하면서 죽은 척했다가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녀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숨을 다시 쉴 것 같아서 그녀 옷을 다 벗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말했대. 그러면 너 왜 그녀의 가슴을 핥았냐?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살짝 혀로 그냥 살짝만 핥은 것 뿐이에요. 음란 목적은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자, 가슴 언저리를 아주 가볍게 그냥 혀로 톡 한 거다. 음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부정을 했다고 해요. 악마가 보인다가 나왔어, 여러분. 드디어 그분이 나왔습니다. 악마가 보인다. 자, 결국 그는 살인, 강제추행치사 등의 죄를 추궁받고 기소가 됩니다. 자, 토쿠라 타카히로 39. 그의 재판의 논고 구형이 26일날 도쿄 지방법원 타치야 재판장에서 열렸습니다. 타치야 재판장이 여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피해자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변호인 측이 또 가만히 있겠니? 변호인 측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17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서 변호인이 17년을 구형을 원한다고 말을 해요. 자, 토쿠라 씨는 그동안의 재판 공판에서 악마가 보여요. 악마가 빨리 처치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명령에 따른 것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른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 하지만 나는 음란 목적으로 그녀를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해. 음란 목적은 하지 않았다고 그 음란 목적 계속 부정하는 거야. 자, 변호인단은 그의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환청이나 환각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살인을 저질렀다. 외설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악마 드립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치사죄는 성립이 됐어요. 너는 강제추행을 한 거다라고 그 죄는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본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이 토쿠라가 해리선 인격장애로 나타난 책임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문제야. 그래서 정신감정이 실시됩니다. 자, 도쿄지검은요, 토쿠라 씨의 정신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유치, 정신감정유치를 청구하고 도쿄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정신감정유치가 2개월에서 한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그에게 과연 그녀를 죽였을 때 형사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를 검사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구나. 책임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자, 재판의 판결 공판이 3월 7일에 있었어요. 3월 7일. 그러니까 3일 전이네요. 2018년 3월 7일에 있었던 거야. 이 재판이. 며칠 전, 2, 3일 전에. 좀 쩔죠? 갖고 왔어요. 자, 논거에 앞서서 이제 카가야시의 아버지가 이제 뭐 이 남자를 얘를 내 딸은 죽었는데 이 남자에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사형을 요구했다고 해요. 당연하지. 내 이제 예쁜 딸, 그렇게 예쁘게 25살 얼마나 꼽히는 예쁜 얼굴, 예쁜 나이니. 근데 거기서 누군가를 죽임을 당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얘가 사형당하기를 원했지. 그런데 갑자기 얘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토쿠라가 뭐랬는 줄 알아? 저는 저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뒤풀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 정말 속죄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또 이렇게 말을 했대. 어쨌든 기소 전에 정신감정에서 토크라피고가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변호인 측은 끝까지 그가 보이는 환상, 환각, 환청 이런 등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다라면서 계속 우기면서 징역 17년 정도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 그러나 사건 전후에 있는 후쿠시마 도쿄에서 봐봐. 애가 사건 전후에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버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계약했어. 그리고 관공서에서 전출수속을 해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다시 가서 후쿠시마 다시 돌아갔어. 근데 이런 행동들을 다 했던 거 보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다라고 나온 거지. 그리고 막 범행할 때만 누구 죽일 때만 갑자기 악마가 내려와가지고 막 나한테 죽여라라고 했다는 게 약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나온 거지. 그리고 사실 살해 후에 그녀의 옷을 전부 다 벗겨서 전라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녀의 가슴과 그녀의 입술을 핥는 행동도 음란 행위가 주된 목적이지 악마의 속삭이고 악마가 막 핥아라 막 이래서 그랬다는 게 그가 만들어낸 거짓이다, 억측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거죠. 자, 이거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자, 도쿄지검은 감정유치 결과, 정신감정유치 결과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부자연스럽고 도저히 신용할 수가 없다. 외설 목적으로 침입한 후 저항을 하는 자해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 그저 지나가던 피해자를 노린 괴한적 범행이며 심한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면서 단죄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배우라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던 내 딸의 그런 인생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끊겨버렸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도쿄 지방법원 재판원 재판은요, 2018년 3월 7일 원래 1심 판결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지금 그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그 맨션을 방문했대. 그런데 현관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주인 남자는요, 형사와의 연락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하면서 되게 시달린 듯한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남자친구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교제했던 그의 남자친구를 의심했어요. 자, 그때 그 남자친구의 인터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조금 편집을 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녀와 교제하고 있었던 그의 남자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의 마음을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굉장히 뜨거운 뭔가의 기억이었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이 계속 수사를 해주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의 인터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까나까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투쇼토노 샷인가 혼돈이 나인데스요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성 자기 여자친구와 찍었던 둘이 찍었던 사진이 진짜 없네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딱 한 장 그녀와 사귀었을 때 교제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딱 한 장 있어요.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두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대. 이 사진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진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대. 후회밖에 없대. 왜 이거 한 장밖에 찍지 못했을까? 왜 사진을 더 많이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해결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기자가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그 약간 심증을 말하길 인터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저와 함께 보실게요. 信じてきたんで、捕まると信じてたんで、頑張ったねって言ってあげたいです。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막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신지대단데 믿었어요. 그가 꼭 그 범인이 잡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건지 경찰에게 말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간봤다네. 정말 잘 힘냈네. 힘냈어. 잘 견뎠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아마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겠죠. 아마도. 자, 처음에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 모든 게 다 밝혀져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수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일본 경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잡힐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에게 정말 애썼다. 잘 참았다라고 전하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진도 왜 한 장밖에 안 찍었을까라고 후회도 하고 지금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 많이 찍어놔요. 자, 그녀의 트위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녀의 트위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근데 슬퍼. 예, 그녀의 트위터 써요. 카가야라고 써있죠. 그녀가 막 뭐 먹고 있잖아. 뭐라고 써있냐면 마카나이가 라멘 또 야마모리노 고항だった. 라멘은 오카즈ということでね. 오케이 라고 말을 했어. 이게 뭐냐면 마카나이가 이제 일할 때 먹는 약간 이런 나오는 그런 밥을 마카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카나이가 라면이랑 그리고 라멘이랑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쌓인 그 밥이었대요. 밥. 그 머슴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런 밥이었다. 그런데 라면은 그냥 반찬인걸요? 오케이 약간 이런 트위터를 남겼어. 이게 8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야 되기 하루 전이야. 하루 전. 하루 전에 이걸 한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말도 했었대. 그 재판할 때 아버지가 우리 딸 리사는 배우의 꿈도 이루지도 못했고 이제는 잠깐만요. 이제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계란밥도 먹지 못합니다. 극형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의 원한은 평생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형을 요구했던 그녀의 아버지. 근데 그녀가 막 뭐 먹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계란밥도 이제 못 먹는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냥 말 한마디가 되게 막 뭔가 나를 막 건드려요, 여기를 계속. 죄송해요. 어쨌든 여러분 바로 3일 전,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바로 이틀 전에 이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너무나도 다행히도 범인이 잡히게 된 사건이네요. 정말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왜 이런 사건을 몰랐을까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자, 저도 연극을 했고,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좀 마음이 더 동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범인이 잡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프리카 TV 즐겨찾기 도쿄 K짱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에 계시는 저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도쿄 K 짱, 그리고 아니면 영어로 그냥 도쿄 K 검색하시면 저 도쿄 K짱이 나옵니다. 더 많은 영상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달아주시면 도쿄 K짱의 다음 주도 으쌰으쌰해서 준비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밤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맞다네.